안녕하세요. 통계학 친구의 다니엘 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통계학은 데이터 학문이라고 했는데 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물류업체의 실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통계학의 데이터는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전기 내연기관이 등장하면서 바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바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 AI 기술, 즉 인공기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먼저 IoT,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 전화기, 냉장고, TV, 에어컨, 라디오, 주방기기 등을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 인터넷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물류창고와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이제는 건물까지 짓는 3D 프린팅, 그리고 가상세계인 AR과 VR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생성형 채팅 프로그램인 이 챗 GPT가 아마도 5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모르겠네요. 여튼 4차 산업의 핵심은 바로 정보, 즉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들마다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를 모시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빅데이터가 물류산업 현장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이 바로 자율 이동 로봇인 AMR입니다. 오토노머스 모빌 로봇이죠. 자, 이 AMR이 바로 스마트 물류의 자동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동 경로에 빅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레이더와 카메라 기반 첨단 센서로 무인으로 이동하는 로봇인 거죠. 이제는 물류에서 신속하고 지능적인 AMR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AMR의 장점이 즉석에서 상황 파악을 할 줄 알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경로나 목적지의 수정 및 추가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물류창고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바로 이 AMR은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라서 비용 부담이 문제인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차이나우 랑러, 차이나우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물류창고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물류 부분 자회사입니다. 이 물류창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AMR을 보시게 되면요. 자, 요게 AMR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엄청난 무게의 데크를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파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업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순간임을 뜻하는 바로 라스트 마일 배송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선박이나 또 비행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하면 여러분께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류창고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물류창고에서 고객에게 이동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물류업체들마다 이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 배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이
유통업체의 상품이 목적지에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요소를 뜻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속도보다 배송 품질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이 마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먼저 first mile인데요. 자, 제조업체에서 제조를 해서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first mile입니다. 그리고 이 물품을 세관을 통해서 이 물품이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확인이 되면 물류센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들 마일 운송입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도착한 물품을 고객에게까지 인도하는 배송을 바로 라스트 마일로 지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을 바로 라스트 마일로 의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라스트 마일 서비스입니다. 당일 배송이 있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 그리고 편의점 픽업, 그리고 배송 경로 추적 등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용어인 라스트 마일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라스트 마일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가깝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빅데이터의 공유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라스트 마일 서비스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론입니다. 물류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스마트 드론 배송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간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책을 배송할 때 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엄청난 드론들이 하늘로 날아다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항만 터미널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고 전부 무인 배송 트럭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이동하고 또는 적재하고 하역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만 터미널은 현재 독일하고 중국이 활발하고요. 부산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항만 터미널이 그 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해운 항만도 사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네요. 조만간 미래의 항만 터미널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인 항만 선박과 무인 항만 터미널, 그리고 직접 선박에서 화물을 이송하는 스마트 드론 배송, 즉 라스트 마일의 끝판왕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즉 불확실한 돌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빅데이터를 모든 사물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사물들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우리 사람들만 공유가 안 돼서 왕따 당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통계의 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를 4차 산업의 발달로 알아봤고요. 빅데이터가 물류업체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물류 현장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통계학이 데이터 학문인 거 이제는 아시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통계학을 쉽게 알려드리는 통계학 친구 다니엘 쌤이었습니다.